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목사발입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아쉽게도 결방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네. 아, 우여곡절 말도 안 끝에. 돼.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딱 받아보니까 녹음 파일이 좀 이상했어요. 네, 저희가 원격으로 이제 집에서 각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트랙 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외계인이 침입했습니다. 네.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제가 조르고 졸랐지만 뭐 우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저희 더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 네. 비밀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제 신곡도 막 공개하고 그러니 그랬는데 많이 노래도 부르고 아 맞아. 저희 비밀들을 막 네. 공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기다려주셨던 청취자분들께는 죄송하고 오늘 두 배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침 특집 방송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저희가 그래. 오늘 아마존님이 네. 발제하는 날인데 지난주에 에피소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특집을 준비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10번씩 다 돌아가서 10번씩 발제를 해서 총 40번의 에피소드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땠는지 저희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네 사람을 탐구하는 아주 재밌는 네. 시간이었는데 아마 저희 네 사람이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우주의 기운이었던 게 아닌가. 설마요. 누군가 이런 거, 시샘했어. 이런 거 내보내지 마!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희도 서로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여러분과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끼리 친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정식으로 한 주 건너뛰었지만 오늘은 아마존님이 준비하신 에피소드를 진행해 봐야죠. 네, 새로운 대주제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아이폰 12, 12가 출시됐죠. 사실 계획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직 저는 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 할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할부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6 쓰고 있어요. 두 배로 배수가 뛰었네? 됐네. 2배에서. 안 바꿔요? 네. 오, 주면은 바꿀 겁니다. 아, 근데 이 6 모델이 명기예요, 명기. 유명하던데.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게임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6S인가? 네. S요. 안 바꾸실 거죠? 저요? 응. 좀 바꾼다고? 저 욕심나는 눈빛이야. 폰 지금 집어 던지려고 그런다. 오늘 아니, 우연히 이게 떨어뜨려주면 명분이- 감사해요. 아니요. 그거 팔아야죠. 살려면 팔고 사야죠. 명분이 산지 있어야 되지 얼마 안 않습니까? 돼서. 저도 이거 팔고 돈 받고 사면은 되려나? 얼마 받을 수 있죠? 택도 없어요. 아, 예. 저 한때 2년마다 폰을 계속 바꾸다가 요새 좀 시큰둥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이폰만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은 폰을 바꿔도 그 OS가 갖고 이제 이전 폰 데이터를 백업하면 이게 전화기 바꾼 느낌이 언제부터 맞아. 안 나요. 똑같아. 네. 그리고 아이폰 11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이게 막 엄청 막 혁신적으로 변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마이너 체인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뭐 아이폰 13 때 혹시 그 M자 탈모가 없어지면 그때는 한번 바꿀까. 12가 별로 땡기진 않습니다. M자 탈모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좀 없애주지. 응. M자 탈모가 뭐예요? 아 6S는 없구나. 오. 위쪽에 화면 좀 가리는 거 있잖아요. 오. 카메라랑 센서들 들어있는 거. 폴더 있으면 좋겠어요. 큰 화면 보고 싶어요. 음. 갖고 다닐 땐 작은데 크게 볼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어요. 마라카가 요즘 그런- 피는 거 언제 얼마 나온다던데. 주죠? 아이폰으로는 안 폰은 나올까요? 그런 게 이미 있죠. 안드로이드 폰은 이미 있죠. 그죠. 아이폰으로 만들어주세요, 애플. 갖고 애플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애플에서 이걸 들을지. 들어줘. 그리고 이거 6S 보상 판매해주세요. 네, 대답해 주셨어, 아마존님이. 고맙습니다. 제가 10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보상판. 내가 200원에 살게요. 우와. 그냥 쓸 거예요. 아무튼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로 제가 다룰 에피소드는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와. 지난번에 저희가 카지노 에피소드에서 도박 중독에 대해 잠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독은 원래 독성 물질이나 약물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장애가 일어나는 걸 말하지만 그러니까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좀 정신적이고 의존적인 중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중독이 결국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아니죠. 많이 있죠.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이고 의존적이고 습관적인 중독인데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삶과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 있습니다.
뭐 근데 대부분의 중독들이 다 그렇죠. 그 알코올이건 담배건 게임이건 다 삶과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아,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중독도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랑. 아, 그거 말고 갑자기 몽글몽글. 바로 별책부록 중독입니다. 와우. 아 어글거려. 여러분은 이미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후원 중독. 지난주에 저희 에피소드가 없어서 너무 아쉬우셨다면 여러분 벌써 중독되신 겁니다. 맞아. 그렇죠. 아무튼 아재 개그는 이 정도 하고, 저도 스마트폰 중독 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자 이런 주제를 골랐고요. 일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두 분은 저는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랬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 나 알고 보니 중독이었어. 뭐 중독. 중독이잖아요. 2개 쓰잖아요. 1개로 모자라서. 저 3개 있어요. 와, 대박. 중독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잘 안 열어봐요, 사실. 근데 저는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은 다른 일 안 하고 있을 때는 바로바로 반응해요. 근데 뭘 하고 있으면은 잘 안 봐요. 예. 아, 그 그쵸. 토요일 날 뭐 수업하거나 예를 들어서 막 이랬을 때는 진짜 한 4시간 지나서 카톡이 온 걸 알았어요.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그 중독은 그렇게 되면 중독 아니에요? 그럼 저도 중독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게 조절할 중독의 수 중간 있으면. 정도인가 그러면?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벌써 논란이 되고 있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중독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스트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쉼센터에서 가져왔고요. 오늘 대부분의 내용도 스마트 쉼센터의 컨텐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자, 10손가락 접기 테스트입니다. 10손가락을 펴주시고요. 해당되면 한 개씩 접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1번, 버스나 지하철, 자동차를 타면 일단 스마트폰부터 꺼낸다. 2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잠이 든다. 3번,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본다. 4번,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5번, 충전한 배터리가 하루 동안 지속되기 힘들다. 이거는 스마트폰이 그쵸. 새 거라서 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전 유지해요. 100% 항상 계속 충전하시잖아요. 계속 중간 충전. 중간 충전하지 말고. 그러면 유지 안 되는 거야. 6번, 연락이 올 곳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된다. 7번, TV를 보고 있을 때도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8번, 공부 또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스마트폰을 항상 책상 옆에 둔다. 9번,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SNS로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 10번,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된다. 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접은 게 0개에서 2개, 스마트폰 의존도 낮음. 3개에서 6개, 스마트폰 의존 초기. 7개에서 10개, 심각하게 스마트폰에 의존. 극단적이네요. 되게. 근데 너무 세 단계밖에 없어. 네, 극단적이에요, 갑자기. 자, 어떠세요? 전 초기네요. 초기예요? 네. 왜요? 대박, 믿기지 초기인데? 않아요. 왜? 저는 초기인데 6개 초기 아니에요? 저는 톡 하는 거보다 전화해요 보통. 음. 전 바로 전화해요. 그냥 너무 답답해. 난 이거 하는 거 싫어해요 사실. 그래 문자가 3번만 왔다 갔다 해도 바로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컴퓨터로 할 때는 PC로 할 때는 그냥 그거 받아주는데 막 PC로 안 하고 그냥 핸드폰을 해야 되면 바로 제가 전화를 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요즘에는 상대방도 전화하는 것보다는 사실 맞아. 문자나 톡을 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참고 있는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 그리고 아까 뭐 질문들 보니까 2가지 예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있었어요. 거 있었어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 뭐 이런 거 둘 다 해당돼야 적어야 들고는 되는지. 가죠. 그렇지만 화장실은 들고는 가는데 밥 먹을 때는 그걸 보거나 이러지 않는데 왜 혼밥할 때 그러면 0.5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0.5.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혼밥할 먹을 때 때는 안 보는데, 그쵸? 혼밥할 때는 혼밥할 때 보시는 보니까 거죠? 대부분 다 게임 돌려놓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이 보든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혼밥을 많이 해봐서 아 예전에 아마존님도 혼밥할 때 폰밥. 폰밥 한다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전 빨리 먹고 그냥 나가요. 그냥 빨리 먹는 게 중요해. 저는 운동할 때도 네. 뭐 유튜브를 그때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20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따라하기. 그러면 내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운동을 하는 동안 10분이 걸리는 영상을 보면서 그걸 하는 거죠. 덜 나도, 지루하게. 나도.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책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냥 예능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10분 동안 이거 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 런닝머신 할 때 1시간 그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그거. 이거는 스마트폰 중독보다는 미디어 중독으로 봐야 되나 그러면?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제 그래서 뭔가 좀 나름대로는- 이게 접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TV여도 활용을 하는 상관없는 거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TV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틀어놓는 거면? 아니 근데 제가 선택해서 보는 거죠. 그 그러니까 최근에 본 거는 뭐 세바시 이런 거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추천해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까 TV 보면서도 한다는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전 TV가 없어서 저도 아니, TV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TV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TV가 있으면 그냥 TV의 프로그램을 요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다 TV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럴 TV에 수도 틀어놓고 있겠죠.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아니, 막 저는 연락을 잘- 하기 위해 아까 스마트폰을 보는 건 질문 아니잖아요. 중에 잘 때 아.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 보냐 했잖아요. 저는 이제 TV가 없어서 이거 폰 말고 다른 6S 플러스가 있는데 아, 좀 큰 거, 좀 화면이 큰 큰 거 그거는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어요. TV 대신에. 어쨌거나 다 스마트폰의 기능이니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 버스 탈 때 타자마자 당연히 핸드폰 보고 이미 손에 들려 있죠. 왜냐면 찍어야 이걸로 되죠. 맞아요. 찍어야 되고 찍어야 내릴 때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가는 길에 뭔가 확인을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확인을 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핸드폰을 보는 건 이걸로 저는 이제 수면 그 품질 체크하는 어플을 쓰고 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끝까지 그걸 보고 놓고 자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불안을 느낀다면 심각이란 단어가 뭔가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을 느낀다면 중독이고 불안하지 않고 잘 쓰고 있다면 중독이 아닐까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의존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스트의 이름이 스마트폰 의존도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삶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지 이거하고 또 중독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의존하는 네, 중독은 편이네요. 기본적으로 그 불안감과 함께 오는 거. 없으면 안 되는. 네, 중독을 그 판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존도였으니까 이걸로 아직 우리의 중독까지 알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아마존님은 어떠세요? 전 중독입니다. 막 불안하세요? 9개? 8개였나? 많이 의존도 적었어요. 자체가 엄청 높네요. 아니, 많이 나오셨어요? 뭘? 접은 거? 저는 그 아, 0.5 개수. 치면 2.5, 3, 아, 근데 이게 3개. 저는 세 개, 0.5라기보다 세 개. 세 개. 이게 그래요? 저 7개. TV를 보고 있을 때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한다. 이건 당연히 TV가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모니터에 유튜브 끼고 유튜브 킨 상태에서 핸드폰 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그러니까 컴퓨터로 넷플릭스를 켜놓고, 넷플릭스 켜놓고 그 그거 사이에 보면서 또 또 스마트폰 하냐 하는 이런 거지 뭐 정확히 텔레비전 뭐 꼭 이런 아니, 거라기보다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영화를 보고 있어요. 톡이 와요. 뭐 통화를 그럼 이걸 하겠죠. 끊고 이거 톡을 해야겠죠. 중요한 사안이면. 그러면 이제 그 영화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한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죠. 끊고 하는 거니까 스마트폰이 더 우선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나를 찾는 연락이 왔을 때 대답은 해야 하니까 뭔가 TV를 본다는 건 자기 개인 시간이잖아요. 그걸 하다가 이제 확인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보면서 중간에 계속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근데 톡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전화가 편한지를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더 편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얼굴 보고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일할 때도 갈수록 문자로 하는 경우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만나기 어려워서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기록으로. 맞아, 맞아. 그래서 일부러 간단하게 이야기 나눴던 것도 그 카톡으로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문자로 한 번 더, 메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내고. 그거는 그러면 다시 그럴 수 소통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다. 아주 거짓말을 부쩍 많아진 했는지 것 안 같아요. 했는지. 서로 잘 잊어버리기가 사실. 이거 뭐 법정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묵사발님은 의존도 낮음. 아, 몇 개까지가 낮음이었어요? 0에서 2개. 2개. 아니요, 낮음 아니에요. 저 초기. 초기. 그 다음 거. 3개인가 4개였으니까 저. 두 분은 초기예요? 아니면 심각하게? 초기. 저도 3개니까 초기. 초기. 초기 아니면 심각한 거니까 전 심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엄청 중간이 전 듬성듬성 7개여가지고. 뛰네요, 막 갑자기. 네. 이런 간단한 테스트 외에도 그 스마트 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은 10개의 문항에 답을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알아보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좀 심각하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왜냐면 있고.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그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뭐 이런 거나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에 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4단계로 답을 하면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이렇게 3개로 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보여줍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저희 중에 저하고 판도라님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네.
중독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좀 불안하지 않지만 중독이라니까.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덜 쓰는 이유가 귀찮아서도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스마트폰 올려놓고 뭐 이제 밥 먹으러 나간다 이러면 그냥 놓고 나갔다가 아 맞다 이러면서 다시 가지러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스마트폰이 저 방에 있어. 그럼 저 방에서 뭔가 문자가 온 소리가 나도 내가 만약에 TV를 보고 있다. 내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럼 굳이 가서 확인 안 하고 뭐 이따 끝나고 대답하면 되지. 약간 엿장수님. 톡이 약간 대답이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톡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톡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톡은 되려 컴퓨터로도 또 볼 수 있잖아요. PC로도.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알림이나 뭐나 많이 오니까 저는 늘 손에 쥐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저만 뒤집어져 있잖아요. 윷놀이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예요. 오. 저는 주로 이렇게 뒤집어놔요. 왜냐면 이렇게 눈이 뭔가 이렇게 반짝 뭐 알림이나 오면은 저도 거기로 눈이 가니까 맞아요. 같이 있을 땐 좀 방해가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저는 지금 뭐 뒤집으세요. 모르는 얘기 나오면 검색하려고 켜놨는데 일부러. 그러니까 그때그때 검색도 하죠. 알림은- 메모도 많이 해서 네, 알림은 꺼놨어요. 그 방해 금지 모드라서 뭔가 알림이 오진 않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검색해봐요. 엿장수님이랑 저랑 핸드폰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울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게 제 더 거 최신 어울릴 것 폰이거든요. 탐내지 마세요. 두 분도 되게 의존하시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자, 혹시 판도라님 그 유령 진동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유령 진동이 뭐냐면 진동이 울리는 걸 느끼고 스마트폰을 딱 찾았는데 스마트폰이 아니야. 울리지 않았어. 아, 이런 얘기 들었어. 샤워하는데 스마트폰 진동 느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진동을 진동을 느낀다고? 느끼는 게 샤워하는 아니라 오는 것 소리. 같아요. 소리가 소리 환청처럼? 났다고 느낄 땐 있어요. 환청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 테이블 위에 놔도 이거를 이렇게 진동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진동이 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성대모사 욕심 다 있어요, 이분들. 이 유령 진동 역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부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중독과 과의존 같은 용어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스마트 심 센터에서는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심 센터의 홈페이지 주소가 www.iapc.or.kr이거든요. 여기서 IAPC가 인터넷 어딕션 프리벤션 센터예요. 그러니까 어딕션인데? 네, 인터넷 중독 예방 센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홈페이지 악어에 어딕션을 썼다는 걸 보면은 뭐 예전엔 중독이라고 썼다가 어떤 계기로 과의존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근데 다 준비하고 그때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요새 좀 유아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스마트폰 진짜 중독처럼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한테 너 중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중독이야란 말이 좀 약간 너무 세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좀 과의존이라는 말로 좀 바꾼 거 아닌가. 애들한테 너 중독이야 이렇게 하면은 너 되게 심각한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사실 좀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독할 때 보통 뭐 마약 중독,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 스마트폰의 과한 사용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용어들이 되게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그냥 중독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스마트폰 중독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현저성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나타날 현에 분명할 저. 그래서 뭐 분명히 나타나는 정도, 뚜렷함,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심 센터에서 말하는 현저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네, 현저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리고 조절 실패는 조절 실패는 사용자의 주관적 목표에 대비하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하고 있지만 적절한 사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 네, 마지막으로 문제적 결과는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쓰다가 뺏겼는데 또 쓰는 거네.
스마트폰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또 하는 거죠. 그렇지. 네, 이거 읽어보니까 저는 세 부분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중독 그 열문항 테스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줘요, 마지막에. 근데 방금 전에 그 세 가지 키워드,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중에 어느 쪽에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 수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의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작년 기사를 보니까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세계 1위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IT 강국 코리아. 멋지다. 무섭다. 95%. 95%. 나머지 5%가 엄청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5%에게 스마트폰을 우리 기부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싫어서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왜 아, 그렇게 그럼 취소. 피처폰을 쓸 수도 있죠. 네. 네. 인구수는 5,100~200만인데 개통된 스마트폰 회선이 5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알고 네. 있어요. 제가 2개 쓰고 있어요. 그쵸, 뭐 2개도 있을 거고, 뭐 외국인이 개통하면은 국민으로 안 잡혀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배달의 민족 대신에 스마트폰의 민족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됐죠. 저도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 3GS였습니다. 2009년에 출시됐는데 전 2010년부터 쓴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편리해졌습니다. 자, 이제 계속 막 중독 치료를 위해서 오늘 스마트폰의 안 좋은 점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또 스마트폰이 뭐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장점 너무나도 많지만 개인적인 거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 데서나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재밌게. 그거는 휴대용 게임기 그건 아니요? 2개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폰의 최장점인 것 같네요. 아니 그 잡스 형님이 이거 처음 발표할 때 아이폰 네. 발표할 때 딱 그 얘기 했었잖아요. 통합. 세 가지의 제품을 설명드릴 거라고 한 다음에 그거 근데 세 가지가 아니었어.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맞아요. 아이팟이 벌써 이미 막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저는 게임. 또 다른 분은 어떤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과의존자가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니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저는 한 그 가지다.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도 핸드폰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얘가 핸드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도 할 수 있는 저의 모든 생활을 다 도와주는 기계거든요. 거의 비서죠, 뭐.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진짜 모든 걸 하는 것 같아요. 아침 시작 알람 설정부터 일어나면 그날의 일정, 일하는 것도 다 이걸로. 날씨도 이걸로 보고 웬만한 기록들을 다 맛집. 이걸로 하는데 그런 검색은 당연하고요. 검색. 그리고 전 녹음 기능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어떤 거 회의나 어디 그 세미나 같은 거 갔을 때도 들으면서 기록을 하면 그 녹음하면서 기록하는 그 위치까지 찾아주는 그런 메모 어플 쓰고 있어서 뭐 웬만한 거는 진짜 저는 온 생활을 다 맞아요.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도 서로 공유하는 어플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때그때 편집하고도 바로 즉시 동기화돼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수정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저의 똑똑한 비서 네, 똑똑한 판도라 비서. 네, 위급할 저의 때 비서입니다.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무기. 너무 비싸서 이건 무기로 못 그리고 써요. 카메라도 정말 많이 쓰죠. 네, 촬영도 많이 하고 저는 데이터를 옮기는 기능이 저한테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연락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녹음을 하든 메모를 하든 사진을 찍든 이게 예전의 기기들은 여기서 뭐그 메모리 카드를 빼서 옮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 기기로 한 작업을 다른 기기로 클라우드나 뭐 아니면은 뭐 바로 컴퓨터로 옮긴다거나 이런 작업이 엄청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딘가로 전송하는 기능이 가장 저에게는 좀 쓸모가 있는 기능 같아요. 저는 인터넷 뱅킹, 뭐 쇼핑, 각종 예매하는 거 그런 거를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 그럼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돌아갔지? 못하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막 진짜. 그리고 뭐 캘린더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일정 관리하고 기록 남기는 것도 많이 쓰고요. 장점이 되게 많은 스마트폰인데 만약에 잘못된 사용으로 이게 우리 생활에 해를 끼친다면
그 장점 때문에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혹시 이미 내가 중독돼서 일상을 사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를 방해하게 두면 안 되겠죠. 장점 얘기했는데 일단 장점은 이제 좀 접어두고 무언가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것의 장점을 생각하기보다는 단점을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인데 하루 와인 한 잔은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더라거나 내가 도박 중독인데 화투는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무른 마음가짐으로는 중독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인 걸 알지만 안 고쳐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독 치료의 첫 번째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인데 그게 되게 제일 힘들고 근데 자각하고 난 다음에도 완치까지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알지만 안 돼서 더 고통스럽고 이제 이 악순환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시작이긴 아는 것이 시작이죠. 아는 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시작했다고 반까지 가진 않다라는 거죠. 중독 치료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좋은 거 잠깐 접어두고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신조어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노모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알아요. 노 모바일 포비아. 네, 노 모바일 폰 포비아. 아, 모바일 폰까지구나. 네. 모바일 폰이 없으면 포비아 공포증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현상인 거죠. 혹시 노모포비아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 한 번도 없어봤던 적이.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 생긴 이후로 제가 쓰는 이후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이폰 넘어온 지 딱 이 6S로 넘어왔는데 갤럭시를 쓰다가 처음에 그게 있었어요. 배터리. 빨리 달아서? 갤럭시는 여유분을 갖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다고요? 네. 보조 배터리처럼. 근데 일단 제가 뭔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저기 판도라님이 말씀하셨듯이 배터리가 끝나버렸어. 손에 들고는 있는데 이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거를 이제 원초적으로 막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아직 그 경험이 없어요. 1시간마다 충전하시니까. 아니 저는 그냥 충전할 때 해서 그냥 꽂아놔요, 그냥. 일단. 그래도 이러면 배터리 빨리 달아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저는 몇 년째 쓰는데 지금. 아니 엄청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배터리 충전하고 꺼진 적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충전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아하. 지금도 지금 20% 됐나? 20% 갖고 어떻게? 근데 저는 20%가 이거 내가 의존도가 높고 판도라님이 의존도 굉장히 낮은 거 그렇게 아니야? 많이 쓰고 얘 없이는 뭐 못할 정도로 뭐가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하는데도 그냥 꺼지면 꺼지나 보다. 그리고 이제 미리 생각은 의존도 하죠. 없는데. 오늘 막 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뭐 어디 카페 갔을 때나 이럴 때 좀 충전을 하고 이런 그런 뭐 방법이 다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좀 편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충전기를 들고 다니거나 예비 배터리를 들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런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불안해해요. 저는 왜 콘센트에 꽂잖아요. USB를 콘센트에 꽂아서 네. 충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지코를 항상 무조건 갖고 다녀요. 그 휴대용 배터리는 작은 걸 갖고 다니고 그건 제가 쓰기보다는 남이 좀 구걸할 때 내가 탁 던져주는. 이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녹음했는데 날라간 그 얘기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카페 가거나 이러면은 그 데지코 콘센트를 막 찾아. 아 그렇구나. 그냥 저는 빨리 그러지 충전도 되고 그냥 이게 되니까. 노 배터리 포비아구나. 그러네. 나는 그거네. 배터리 그거네. 노벨포비아.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항상 충전기 들고 가야 돼. 뭐가 그러니까 있겠지. 묵사발님은 배터리를 항상 채우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으신 거고. 맞아요. 네. 판도라님은 종종 꺼지잖아요. 꺼지죠.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주변에서 그렇죠. 성화가 익숙해졌어. 있죠. 그러니까 그 꺼졌을 때 본인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꺼져도 딱히.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해를 하고 합리화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급한 일이 있으면 저도 어디 가서 충전할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떡하나 지금 10%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3%예요. 집에 가야 돼요. 택시를 불러야 돼요. 그럼 불러서 제가 타기만 하면 됐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제될 거니까. 꺼지고 나서는 별로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꺼져도 이미 딱히. 탔고 요즘에는 자동 결제되니까 이미 탔고 만났으면 집에까지는 꺼져도 켜지면 더 좋겠죠. 그치만 꺼져도 이걸 결제될 거고 기사님 만났고 요즘 집에 택시에서 다 도착할 충전됩니다. 거고. 그러면 집에서 택시에서 나오는 길에 만약에 꺼졌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충전할 수 없고 지금 나는 막 장시간 뭔가 밖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루 종일 핸드폰이 없어야 어제 된다. 밤에 안 꽂아놓고 잤는데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한 5%다. 그런 적이 좀 자주 있는데 진짜 충전 안 하신다. 아니 꽂다가 잘 때가 있어가지고 안 꽂혔을 때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나가면서 생각하죠. 아, 이거를 어디를 가서 충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난다면 충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나? 저는 제가 평소에도 제 별명이 어떻게든인데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결됐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성향인 것 같네요. 성향인 것 같아요. 뭐가 없어도 별로 불안할 뿐이 아니야, 저분. 너무 의존하지만 불안하지 않아? 당장 오늘 작업할 컴퓨터가 망가져도 별로 안 불안할 뿐이네, 저분. 어떻게든 되겠지. 손으로 그려 막 악보를. 좀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다. 예를 들어서 집 근처 편의점을 갔다 오거나 운동을 해서 스마트폰 덜컥거리는 게 싫어. 그럼 왕복 몇 분까지 폰을 집에 두고 나갈 수 있습니까? 편의점 갈 때 여기 할인 받아야 돼서 무조건 들고 가고 런닝할 때 이거 아니요, 밴드 그러니까 샀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쓸 일은 아니, 없고. 쓸 일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쓸 일은 없는데 그럼 만약에 가져가는. 지금 얘기 드리면 편의점은 그냥 당연히 가능하죠. 몇 그러니까 분? 몇 분까지 되냐고 물었잖아요. 20분? 편의점 물건 사올 때까지 왕복 20분까지 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당연히. 오케이. 석촌호수 제가 런닝할 때 핸드폰 놔두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게 석촌호수가 이게 팔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팔자 모양을 한 바퀴 돌면 2.5km예요. 그래서 네 바퀴를 돌면 10km고요. 네. 그러면 그게 딱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네. 오, 노모포비아는 아니신 걸로. 아, 그냥 저분은 그렇구나. 노베 포비아라니까요. 좀 배터리 왜냐면 배터리 충전해놓고 갔다 와야 돼. 충전이 더 중요해. 충전이 더 중요해.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꼭 들고 나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거든요.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꼭 가지고 나가거나 내가 뭐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혹은 길에서 뭐 치안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급박하게 뭔가 나에게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하거나 나의 신분을 알아볼 뭐 이런 용도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서 그런 게 없는 안전한 상황이면 사실 며칠씩 안 가지고 가도 저희 부모님 댁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스마트폰은 집에 있고 마을을 뭐 3시간 4시간도 돌아다니고 뭐 밭에도 갔다 오고 하루 종일 없어도 전혀 저는 불안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되게 욕하더라고요. 너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냐. 저는 좀 그런 편이어갖고. 그럼 어쨌든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폰이 없으면 좀 불안하시겠네요. 그 서너 시간 정도까지다. 저는 불안하지 않죠. 저는 뭐 세상 모르고 그냥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욕을 먹는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못하는 것이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바빴는데 어떡할 거야. 뭐 약간. 근데 치안 아니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사회적인 상황. 네. 그 치안 때문에 그런 치아님이 그 1분도 불안한 거잖아. 112를 바로 불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용도였던 거지. 그런 안심만 있으면 사실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의 용도가 전화 때문에 그거니까. 그렇구나. 저랑 굉장히 다르시네요. 저는 일단 핸드폰을 딱 열었을 때 전화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 첫 화면에? 첫 화면에 없고 어딜 들어가야지 있어요. 오는 전화는 받는 제가 거는 일이 별로 없고 좀 전화도 카카오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저는 그런 면으로는 불안하지 않아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별책부록 녹음밖에 제 다른 일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저 혼자 개인 작업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핸드폰은 그냥 어디 침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집중할 때는 PC 카톡에서 그 빨간 N자가 떠도 확인을 안 하죠. 왜냐하면 급하게 연락 올 일은 오늘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나가는 일로 예를 드셨지만 산책이든 뭐 밖에 나가는 거든 제가 집에서 개인 작업을 할 때든 어쨌든 종일도 이틀도 안 보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집 앞 편의점 갔다 오는 것도 당연히 두고 갈 갈 수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편의점 말씀하셨을 때는 아까 할인 박사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얘를 네, 저는 카드 결제나 교통카드도 이 핸드폰 뒤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밖에 백은 안 들고 가도 사실 그건 카드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왜 안 갖고 저는 며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근데 밖에 나갔는데 그래서 안 갖고 갔는데 뭔가 녹음할 게 생겼어. 그러면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어제 제가 산책 갈 때는 주로 사실 안 갖고 가거든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다니지 않아요. 그냥 그때 소리를 좀 듣는 편인데 어제는 제가 산책 갈 때 해질 무렵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고 나갈 때까지는 핸드폰 없이 나갔는데 왜냐면 저는 충전도 안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10% 한 13%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밖에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싶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 공원으로 올라가는데 빨리 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졌어. 네,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2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며칠 3시간, 4시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용도만 없으면 뭐 여기는 3, 4일. 저는 용도가 있어도 너무 무시를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죄송하네. 저는 내가 의존도 제일 커. 내가 의존도 제일 커 지금. 치안을 저는 걱정해서 전화에 112를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핸드폰 용도 그렇지. 핸드폰이지. 저는 뭐 집 앞 편의점 정도는 두고 갈 수 있습니다. 뭐 회사는 두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할 건데 한 3, 4년 전쯤인가 이제 출근 버스를 타러 가는데 집에 폰을 두고 온 거예요. 그거 알았죠. 근데 폰을 가지러 집에 가면 출근 버스를 놓쳐. 지각이야. 그냥 출근했죠. 어떻게. 근데 회사에만 있으면 별로 크게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집, 회사 이렇게만. 뭐 저한테 연락하려는 사람이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뭐 회사도 회사 전화 있고 뭐 메신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날 회사 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다니는 출장이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늦어도 집에 다시 가서 폰을 챙겨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서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챙겨야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없을 때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막 어디든 나와 꼭 붙어 다니게 하나 마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가 돼버렸나 그런 생각에 스마트폰과 좀 떨어져 지내볼까 하는 생각도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노모포비아 관련해서 제가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좁쌀만해져가지고 인체 이식이 가능하고 무해함이 보장됐다 완벽하게 몸에 이식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켜고 끌 수는 있겠지. 내가 원하면. 근데 이제 보통 막 맨날 어디 있는지 찾고 막 두고 오고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불편이 없는 거죠 몸에 심으면. 이게 제가 영화에서 이거 봤는데 근데 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TV가 생겼어. 컴퓨터가 생겼어. 노트북이 생겼어. 그런 과정이 이렇게 딱 지나가서 스마트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저도 뭐 그 이렇게 폴더폰, 뭐 슬라이드폰 이런 거 쓰다가 결국에는 이거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 버전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주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생활 자체를 이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 아까 뭐 예매, 뭐 버스카드, 네. 결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된다 그러면은 이게 나는 하기는 싫은데 이식을 하기는 싫은데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할 것 같아. 그 질문의 대답은 한다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꺼리는 게 먼저 이렇게 들다가 결국에 이식은 하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도 이거에 노예가 된다는 등, 뭐 TV도 나왔을 때는 바보 상자, 뭐 거의 노예 이런 말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막 몸에 씹는 것까지는 좀 거부 반응이 들 수는 있지만 이미 여기에 너무 많은 나의 정보가 있어. 여기 나의 그 판도라 분신. 그냥 분신이에요. 여기에 없는 게 없어요. 제 메모장 들어가면 저의 부끄러운 일들도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밖에 두지 않고 안에 심겠다. 안에 심겠다. 화장해야 사리로 꺼낼 수 있을 거야. 네, 그때 박물관에서 가져가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차별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 인증을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해야 할 상황에 자기 명의의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면 본인 인증 그냥 그 인증 문자 받아가지고 이거 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없고 내 스마트폰이 뭐 엄마 명의거나 뭐 이러면은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명의의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금 묵사발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체에 이식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되게 많이 당하는 상황이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게 필요한 거죠. 은행에 입출금을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 입출금을 하려면 내 명의로 돼서 내가 인증을 받아야만 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폴더폰 쓰는 사람들은 그 스마트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근데 그게
꼭 편의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PC에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입을 하려면 그 인증을 본인 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을 겪는 거죠. 근데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이 있다는 가정하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 스마트폰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되게 있었나요?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어르신들 중에 어. 명의를 핸드폰 명의가 뭐 자식들 명의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뭘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그 문자를 자식들한테 물어봐서 주민번호 넣고 뭐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핸드폰을 본인 명의로 안 하셨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개설하는 게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가족 중에 핸드폰 명의가 뭐 이 사람으로 해야 좀 더 싸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거의 진짜 신분 확인을 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좀 필연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필연적일 수는 있으나 그게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가능은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불가능한 줄 너무너무 몰랐어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워서 힘들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논지에서 좀 벗어난 지금 얘기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이런 식으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90% 이상 사용하는 거를 상정해 두고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이 다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나만 스마트폰 안 쓰면 나만 카톡이 없어서 단톡방에 올려야 할 공지를 나 때문에 문자도 보내야 하니 네가 그냥 스마트폰을 쓰는 게 좋지 않겠니라는 무언의 압박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신체 이식이 모두가 편해져가지고 그것이 사회생활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식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조님은? 하기 싫은데 왠지 꼭 인간들 중에는 얼리 어답터가 나올 거고 이제 그들이 편리함을 얘기하면 점점 더 장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몸에 뭐 닿는 거 사실 별로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확실히 되게 장착해가지고 막 충전도 뭐 별로 할 필요 없이 막 저전력으로 구동되고 막 화면도 필요 없이 막막에 막 직접 투사해가지고 막 조그마한 화면이 아니라 막막에다 바로 쏘니까 막 100인치처럼 막 보이고 막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되게 기술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지금은 거부감이 드는데 왠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지 않을까? 저도 결국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1위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90%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거의 막 진짜 텔레파시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엿장수님 얘기 들으니까 범죄율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왜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녹화도 되고 바로 전화도 걸 수 있고 막 위치도 뭐 다르 되니까 그 영화가 또 있어요. 그걸 또 교묘하게 눈 파고 뭐 파고 그 반면에 그 개인정보 침해도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만 딱 해킹하면 이 사람 어디 가서 뭐 했고 막 지금 그 GPS 추적하는 이상으로 그 블랙박스처럼 되는 그 거예요. 있어요. 눈이랑 이제 뇌랑 이게 연결해가지고 그 어떤 시대야 미래 시대인데 근미래예요. 근데 거기 이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연결을 하면 이 사람이 본 거를 리와인드 해갖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연히 누가 사람의 차에 치이는 걸 본 거야. 블랙박스처럼 네. 보는 거구나. 근데 이미 이전에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 그리고 이게 죽은 사람을 또 본 거고 사고를 본 거고. 근데 이게 사고 보험 조사원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돼 있어 갖고 이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차로 누군가를 치어서 또 뺑소니 친 그 기억도 있는 거예요. 범죄 기억이.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 그걸 지우려고 지금 너무 사회 상류층이 돼가지고 건축가로 너무 성공해서 상류층이 돼가지고 이거를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 보험조사원 죽이고 보험조사원 남편 죽이고 심지어 애까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알고 봤더니 장님이었어. 그러니까 본 게 없어. 없어요. 근데 그 범인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잡히느냐? 기니피그를 남편이 사온 거야. 그 언제 전에. 동물한테 동물이 동물이 봤어. 기억한 그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요. 그런 아주 뒤끝이 아주 그냥 좀 찝찝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아까 제가 첫 질문 받았을 때 켜고 끌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얘도 제가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 기기도 저는 사람들이 많이 쓰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제가 필요하면 할 건데 그게 당연히 검증을 제가 하겠죠. 이게 안전한지 그게 켜고 끌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능한지 뭐 그걸 판단하고 제가 그때 필요하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고 판도라님에게는 저는 그런 기술이 인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인 거죠. 스마트폰은 필요하지만 저는 인체에 대한 저도 거부감. 제 몸에 뭔가 물질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피부과는 가도 보톡스는 안 맞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니, 기준이 적절한 명확하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넣는 거 싫고 저희 강아지 얼마 전에 보냈지만 아유 이제 곧 갈 건데 무슨 또 인식 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 때까지 그냥 보냈던 그런 거는 있어요. 거번에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그 중독과는 다른 지금 얘기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 스마트폰이 얼마나 너무 많이 의존하느냐. 쓰고 있으니까 이게 무한 연상이 돼서 지금 맞아요. 주제에서 계속 주제는 빠지고 뭐죠? 있는데 주제가 중독 뭐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존하냐. 그래서 지금 그냥 두고 2부작을 가볼까 아니면 중간중간 끊을까 지금 잠깐 고민해봤습니다. 이부작가요. 아무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신조어 하고 있었어요. 신조어. 아 맞았어. 그래서 그랬지. 노모포비아를 했고요. 그 다음 신조어는 퍼빙입니다. 퍼빙은 모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폰 플러스 스너빙. 스너빙이 무시. 스너빙. 그냥 무시. 대화 중에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 대화 상대방을 맞아. 앞에 두고도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무례한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거나 메시지가 올 때마다 회신을 하는 등의 행위가 퍼빙에 속한다. 어떻게 퍼빙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지금 핸드폰 들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지금 되게 웃기네. 이게 내가 울린지도 몰랐고 진동을 해놔서 몰랐는데 되게 중요한 일적인 문톡이 와 있었어요. 근데 30분이 지났어. 몰랐네. 지금 안 이거 봐서. 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퍼빙 안 하시는 걸로? 퍼빙해서 알았잖아요, 지금. 퍼빙한 덕분에 알아낸 일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저는 퍼빙주의자입니다. 그럼 평소에 이야기하실 때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안 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 양해를 구하고 보시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야 지금 대답해야 돼서라고 양해를 구하고 보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퍼빙 아니에요? 아 무시하는 건 아주 무시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그랬어 대답을 근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건성건성 대답하는 저는 거죠. 무시하는지 않는다니까요. 네, 안 하는 편이에요. 저 안 해요. 그리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정수님 말씀처럼 양해를 좀 구하시죠. 네.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 맨날 핸드폰 보던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함이 약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막 이거 하면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분명히 뭐 하나 놓치기 때문에 썩 달가운 경험은 아니에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게 될 때도 있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할 때는 절대 안 하죠. 그런데 궁금한 거 자주 찾아보는 편이라서 퍼빙이라고? 나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잠깐만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라서 갑자기 그 연락이 왔나 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들었는데 나보고 얘기한 거 아니면서 얘는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 근데 적은. 우리가 퍼빙이라고 할 정도면 그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 연인이 둘이 앉아 있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앞에 차가 있고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둘이 분명히 마주 앉아 있는데 그죠. 각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대화도 안 하고 뭐 대화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핸드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맘대로 그런 해. 경우도 그러든지 있어요.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왜 그러냐고. 근데 그런 적 저도 있는데 저희 4명이서 얘기하다가도 뭐 이게 전달할 거 있으면 굳이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 나는 확인하고 싶거나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얘기를 하면 중단될 것 같을 때 제가 여던이한테 언니 이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라든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까처럼 저는 검색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주로 안 쓰려고 노력하지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지만 좀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검색할 때 좀 꺼내 보긴 하는 거예요. 그죠. 밥 먹다가 뭐 얘기하다 그 영화 뭐였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묵사발님이랑 아무리 얘기해도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기다려봐 찾아볼게 이러면서 찾아볼 것 같아. 맞아, 얘기는 그럴 하게 것 되죠. 그런 거는 퍼빙이라고 하기 그죠,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퍼빙이 이제 만났는데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뭐 대화를 하는 둥 마는 둥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 싫어하는 거지 그거. 그래, 무시하는 거지.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진짜 카페에서 그래본 적이 있어요. 전 둘이 남자들끼리는 그게 앉아가지고, 돼요. 네, 둘이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보다가 야 이거 봤냐? 이렇게 하면서 뭐 그게 대화의 어떤 시작 포인트가 되는. 근데 옆에서 그 엿장수님이나 판도라님이 보셨으면 쟤는 뭐 하는 거야? 만나가지고 그럴 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10대 친구들은요, 다 같이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 가서 앉아서 대여섯 명이 앉아 있는데 서로 대화가 없어. 다 스마트폰만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음. 그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저는 요새 특히 요거 느끼는 게 특히 회사에서 회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표할 시간은 아니야. 근데 이제 어쨌든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 이제 스마트폰 만지는 사람도 많고 뭐 회사 교육 그런 강의 같은 거 할 때 강사분이 얘기할 때 그 스마트폰 보는 경우 저도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강사님. 옛날에 회의할 때 낙서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보는 거죠. 아 근데 강의할 때 앞에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게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공연 같은 메모하고 거.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 때는 되게 메모하는 거 저는 보면서 메모하고 나중에 메모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짓할 때도 있는데 제가 알면서도 제가 앞에 있을 때는 그럴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좀 그래, 위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아, 저도 그러니까 합창단에서 연습하는데 독일어 노래 연습하는데 독일어 발음을 계속 제가 이 발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막 뜻이 뭐였더라 막 생각 안 나. 막 이러면 찾고 있는데 찾으면서 너무 눈치 보이는 거야. 내가 딴짓하는 거라고 생각하실까 봐. 아 맞아. 지휘자님한테 되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내가 지휘하는데 누가 그쵸. 그걸 찾고 있으면 되게 저기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걸까? 그게 아니, 단어를 카톡을 찾겠지 하는지 하면서도.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맞아. 그럴 거라고 그렇죠. 짐작하면서도 악보도 이걸로 많이 보잖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스몬비입니다. 아 이거 좀비. 네, 스마트폰, 좀비를 전 합쳐서 다 처음 들어보는 스몬비. 저도 용어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스좀비? 말합니다. 이게 숙이고 걸어서. 스몬비. 아, 좀비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걸어서 좀비라고 하는지 몰랐네. 스몬비? 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죠. 스몬비. 스몬비 위험해요. 특히 위험하죠. 보도랑 차도가 있는 와. 곳에서 만약에 요새 이어폰까지 끼고 걷는다 엄청 위험합니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보행자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스몬비 사고였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맞아, 진짜 맞아.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너무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맞아요. 전혀 안 보고 튀어나오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걷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면을 보지 요즘에? 근데 음악도 음악도 들으면서 위험해요. 걷는 것도 위험해요. 아, 그래요? 옆에 소리를 들어야 위험을 심지어 감지할 수 있죠. 요즘은 이어폰 헤드폰이 그 맞아.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좋아. 밖에 소리가 안 들려. 막 이러면 되게 위험하죠. 어떻게 스몬비 경험이 있으십니까? 묵사발님은 절대 없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경우. 저는 안 봐요. 저는 일단 데이터도 아끼는 사람이어갖고 어딘가 와이파이가 연결돼요. 좀 안정된 상황에서만 뭘 보지? 전 오히려 스몬비는 여러 번 했어요. 특히 아 본인이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자주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고 그럴 때 지도를 주로 이걸로 봐서 걸으면서 계속 지도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근데 이건 지도는 아닐 그거는, 거예요. 지도는 고개를 근데- 안 들어야 근데 좀비죠. 그게 지도를 보면서 고개를 들지만 지도만 보게 안 돼요. 지도를 열면 그때 톡이 오잖아? 그러면 대답을 하게 돼. 보고 있으니까. 멈추면 되죠. 그래서 멈춰야 돼. 그래서 가다가 길가로 이렇게 혼자 길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 지도를 딱 쭈그리고. 보면은 딱 외워. 그리고 가요. 그리고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보고 틀렸네. 돌아가. 그러면 질문. 걸어 다니면서 문자 답한 적 있으시죠? 있죠. 이거 스몬비 그게 아닐까요? 스몬비네. 그게 네. 스몬비네. 걸어 다니면서 계속 뭔가 검색하거나 앞에 이게 찾아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답도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답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녹음해야 되는데 어디야 했는데 여기서 걸어가고 있어. 뭐 요 정도면 그쵸, 그거 맞아요. 말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그거 말고 거죠.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 안 걸어가서. 하고 아예 그럼 할 거면 서요. 저는 이 걸어가면서 못 하겠어. 근데 이거는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늙어서 그런가? 제가 대학교 때 느낀 건데
대학교 때 친구들 중에 이게 남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여자애들은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서 바르는 게 가능해. 근데 남자애들은 걸어가면서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려면 꼭 서더라고요. 잠깐만 이러면서 담배를 꼭 서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안 펴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서야 돼. 그걸 보고 가면서 꺼내면 되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남자애들이 100이면 한 99이 그래서 이게 남녀 차이인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100명의 남자를 만났군요. 우리 과에 사람이 근데 많았죠. 그게 멀티가 되는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저는 좀 잘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멀미해요. 그래서 차에서 책 보거나 이런 것도 불편했는데 핸드폰에 있는 이 글자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걸어가면서 저 답도 하거든요. 대화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스몬비인데 익숙해지는 거죠. 단련이 되는 거예요. 저 꽤 단련됐어요. 그쪽 근육이 좀 단련이 됐는지 물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오래 하면 눈이 피곤하지만 걸어가면서 이거 하는 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맞아. 눈 피곤해요. 얼마나 어지럽겠어. 근데 네, 나 근데 잘해 이제. 최근에 스몬비 봤어요. 뭐. 아마 판도라님도 그렇게 다니시다가 아마 익숙해서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니다가 한번 된통 당할 거예요. 저 당한 적 있어요. 뭐. 당한 거는 계단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한 번 진짜 더 위험해. 뒤졌어요. 그거 위험해. 저 뭐 봤냐면 왜 요즘에 횡단보도에 봉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뭘 하면은 요 앞에 좀 약간 멀리가 보이고 바로 밑에는 낮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 사람 이러고 있는데 진짜 그냥 거기 바로 남잔데 부딪혔어요? 부딪혔어. 크게. 주요 부위에 부딪혔구나. 아이고. 너무 쪽팔려 하더라고 그분이. 그럴 때 모르는 척 해드려야죠. 그래 전봇대 너무 같은데 웃었어요 저 진짜. 부딪히기 쉬워.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 이분. 여기 아니 근데 근처에서 그랬어요. 그 근처에서. 봉이니까 천만 다행이지 차랑 부딪혔으면 진짜 큰 사고 날 그러니까요. 뻔했죠. 이분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서부터 계속 이게 하고 있더라고. 횡단보도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아. 옆으로 꺾어지면서 여기 저기 잠실 세내역 가는 그쪽에서 봉이 있어요. 거기 팍 부딪힌 거예요. 저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을 때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스몬비? 스몬비입니다. 아니 근데 스몬비인데 우리 저기 아마존님은 쓱 지나갈 것 같아. 다리도 길고. 사람들이 피해가나? 봉 정도는 지나갈 수 있어. 뭐야, 그냥 눕히고 가나? 그거는 저는 어렸을 때 딴 생각하면서 갔다가 나무도 박아보고 전봇대도 박아보고 다 해와가지고 뭐 그것도 부딪힐 수 있죠. 스마트폰 없을 때부터 좀비였구나. 그러네. 네, 스몬비고요. 특히 이제 계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때 내가 스몬비가 되나. 걸어다닐 때 잘 안 쓸라 그래요. 왜냐면 피곤해요, 눈이. 근데 멈춰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꺼내서 보는 거지. 뭐 또 재밌는 게 걸렸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탈 때 계속 보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내려야 걸어가야 되는데. 돼. 딱 그 못 상태에서 끊고. 계속 들고 걸어간다거나 그치,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봤어.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야 돼. 내려서 충수 스튜디오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 들고 못 오는 끊지. 거죠. 지나쳐갈 수도 네, 있고. 지하철 많이 지나쳐봤죠. 그렇죠. 지하철 많이 지나쳐고. 그런 때 딱 끊고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넣고 끊을 때도 많아요. 근데 또 안 끊어지고 들고 갈 때도 있고 사실 밖에 나가서 보면 많아요 스몬비. 그게 많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 정도 내가 갈 수 있어라고 약간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평지잖아요. 거기서부터 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까진 보고 이제 공동 현관이 열리면 거기부터 계단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가능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계단 한번 헛디뎌 봐야 그때 조심하는 거죠. 많은 그 스몬비들이. 그래도 조심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계단이 끝났는데 안 끝난 줄 알았거나 안 끝났는데 끝난 줄 알았거나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계단에선 진짜 안 해요. 넘어지면 네. 큰일 나죠. 네, 너무 그리고 끔찍하죠. 그 아끼는 스마트폰이 작살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뜨렸죠. 절대 아, 하시면 안 안 됩니다, 돼요. 여러분. 스몬비뿐만 아니라 요새는 운전 중 스마트폰 오. 사용도 되게 문제입니다. 맞아. 그러면 그건 스라이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 스라이빙? 스마이빙? 이름이 있어요? 혹시나? 이름은 저 찾아봤는데 이름 못 아니, 찾았는데 분명히 신조가 있을 생길 것 거야 같아. 이제. 근데 그런 사람 진짜 흔히 보지 않아요? 오 많죠. 그 신호 끝났는데 안 가. 뒤에서 그러니까. 빵빵해. 그럼 보면 핸드폰 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저도 신호대기 때 잠깐 보다가 신호 바뀐 거 모르는 경우 있었는데 진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조어는 영츠하이머입니다. 이건 알츠하이머구나. 처음 들어봐. 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20, 30대 젊은 나이에 보이는 심각한 건망증, 디지털 치매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상관없네요. 40대니까. 여기 우리는 진짜 알츠하이머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우리는 진짜고. 아니 근데 40대 치매가 오면
청년 치매라 그래. 아 그래요. 40대 치매가 또 청년 치매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메모나 계산 같은 거, 그러니까 일상 속의 많은 일을 스마트폰이 대신하면서 우리 뇌가 스스로 정보를 기억하는 힘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건망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건망증은 근데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잖아요. 네. 기억력 감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기억력 감퇴 있어요? 그 간단한 산수 진짜 잘 안 되고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10대 때까지 10대는 너무 옛날 얘기고 전화부터 안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외우게 된다니까요. 안 외우게 되고 외우려고 해도 잘 기억 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단어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영화 제목 이런 것도 굳이 기억하지 않고 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내 머릿속에 기억 저장 공간이 줄어든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이게 나이 때문인지 스마트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함정. 알코올성 치매라. 이게 알코올인지 스마트폰인지. 치매 느낄 때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저희 나눴던 얘기 중에서 뭐 버스 안에서 뭐 검색을 하다가 재밌으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보고 내려야 되니까 내렸어. 좀 전에 뭐 했는지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필요해서 뭐 쇼핑 같은 거, 뭐 물건을 사야 됐고 검색을 해놨어. 결제 직전이었는데도 네, 그걸 깜빡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 최근에 있었어요. 물건이 한 번 더 왔네요. 근데 배송 차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2번 결제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2번이 된 게 아니라 그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치매 맞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의 그러니까 경험담보다도 저의 생각이 뭔가 도구를 많이 사용하면 뇌가 그걸 덜 쓰게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치매 안 걸리면 화투 쳐야 된다는 말을 저는 좀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안 쓰면 퇴화한다. 우리 꼬리뼈가 없어지듯이. 그래서 뇌도 안 쓰면 퇴화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게 저의 그 기억력 감퇴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단어 생각 안 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아 영화 제목.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영화 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감독, 제목, 주연, 조연, 그다음에 몇 년도 작품 이런 거 옛날에 다 깨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알코올 때문인지 스마트폰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네. 이제.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20대 때나 10대 때 외웠던 것들은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최근의 일, 어제의 일이나 지난주일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 기억에서 끝나고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가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기억력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에 도움을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악순환인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되겠네. 스마트폰을 쓰니까 점점 더 안 쓰게 되고 진화의 기본 원리는 많이 쓰는 것이 발달하고 덜 쓰는 것이 퇴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뇌는 점점 퇴화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얘네가 발달하고 있구나. 스마트폰이. 우린 얘를 많이 쓰니까. 저는 요거는 얘기가 저랑은 좀 다른데 저는 오히려 이게 스마트폰한테 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엿장소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뇌에 어떤 정보 기억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의 일부분을 스마트폰한테 시키고 내 뇌는 다른 걸 하는 거지. 더 중요한 더 일을. 중요한 거. 나는 그 공간에다가 또 다른 정보를 기억해서 처리하는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의 생일을 뭐 기억 못 하거든요. 그건 이제 스마트폰이 기억해서 나한테 알림 주게 하고 내 머릿속에 생일 기억해야 될 공간은 다른 뭐 계산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뭐 프로젝트를 짠다거나 그런 때로 쓰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썼는데 아직은 뭐 건망증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말고 10대 친구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나이 때 충분히 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기억력이 훨씬 좋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너무 변수가 많아. 제가 술도 많이 먹고. 2번 결제한 것도 핸드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되게 많이 얘기할 건데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뭘 하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했는데 그냥 자극적인 영상만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러면 진짜 뇌 기능이 저하될 것 같고 근데 2시간 동안 굉장히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그럼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치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눈만 나빠지겠네. 네. 눈과 허리와 목과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젊은 층이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태가 이제 뭐 영상이나 게임이나 이런 쪽에 너무 빠져 있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중독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신조어는 이 정도 보고요.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몸의 건강도 문제입니다. 뭐 거북목이니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눈 건강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서부터 책 너무 가까이 보지 마라. TV 멀리서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정말 모두가 굉장히 눈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을 하죠. 맞아요. 옛날에 TV 보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근시를 유발하는 1등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만프레드 슈피처의 책 노모포비아에서는 한국의 20세 이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근시 비율이 95%라고 하고요. 또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근시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스마트폰이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 정도면 근시가 기본 옵션이네요. 근시가 팬데믹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성인은 사실 이제 장점이 근시가 더 진행되진 않잖아요. 노안이 오죠. 네. 근데 스마트폰 가까이서 오래 보면 눈이 진짜 이게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조해져요. 눈을 많이 안 깜빡이게 돼서 엄청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차는 있는데 저는 스마트폰 많이 보면 눈이 피곤해져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지장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근 10년간 스마트폰을 봐온 여러분의 눈 어떠십니까? 피곤해요. 이것도 나이 탓인지 스마트폰 피곤해. 탓인지 모르겠네요. 눈이 안 좋아졌어요. 확실하지가 않아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대 데리고 하세요 이 방송을. 아니 이게 지금 어제 먹은 술 때문인지 술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건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들겠어 술이. 어제 먹은 술이 아직도 들깨면 어떡해요. 아니 20대들은 건강하니까 또 피로를 좀 덜 느끼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냥 저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했을 때는 네. 많이 본 날은 훨씬 더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건조함보다는 뻐근함을 느껴요. 계속 눈이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 작은 화면을 봐서 그런지 근육을 계속 그렇게만 써서 예, 유난히 많이 본 날은 밤에 훨씬 피곤하고 아까 아마존님 말씀처럼 다른 일을 할 때 저도 지장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좀 오래 보고 맞아. 작업한 날도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핸드폰이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필름 붙이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죠. 영양제도 먹고 요즘 안경도 그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네, 안경이 그것도 막 쓰고 따로 있고. 있잖아요. 네. 제 거 돼요. 네, 제 거 비싼 잘하셨어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 시 문제점으로 이야기할 것은 우울증입니다. 에?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우울할까요? 왜요? 우울할 것 같아요. 왜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SNS 중독 얘기를 할 때마다 우울증 같이 얘기하는 네. 거 들어봤거든요.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근데 모든 중독 증상에 우울증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대부분의 중독 증상에.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뭐 호르몬이나 이런 거 탓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스마트폰은 그 방금 말씀하신 SNS나 이런 걸로 인한 뭐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서 그게 없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없는 순간들에도 되게 느끼는 뭔가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울증 증상과 겹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책 노모포비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스마트폰 중독은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부른다. 중국, 대학생 30%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남자의 경우 중독은 게임 앱 사용, 불안, 수면장애와 연결되고 여자는 소셜미디어 사용,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과 연결된다. 스웨덴 연구인데요. 저녁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자들에게서. 국내 한국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증에 분명한 상관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스마트폰 사용과 부정적 감정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만 보면은 스마트폰 중독은 무조건 우울증과 높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이런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연구인데요.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한 사람의 우울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노모포비아의 작가는 이 연구에 뭐 오류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 나라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까요? 또는 스마트폰과 우울증은 별로 상관없다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까요?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발현된다 그래야 되나요? 소인이 있다. 원래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자극이 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든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자기 스스로 너무 몰입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뭐 그 모든 건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때문에 더 증상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이 그럼 우울증을 좀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 또 반대로 스마트폰 때문에 저는 그런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통이 편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통해서 그런 우울증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어플 중에 마인딩 어플이나 그런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하고 그 전문가와 매칭할 수 있고 매번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전문가와 대화하면서 치료 과정까지 이어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울증이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원인과 그러니까 신체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이 둘 다 있잖아요. 우울증에는. 네. 제가 별책부록에서 우울증에 관련된 걸 이제 몇 번 다뤘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호르몬의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활동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의 충분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스마트폰이 중독이라고 할 만큼 과의존하고 있다면 행동 패턴의 변화가 생겨서 우울증이 발현되기 더 좋은 상태로 많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걸로 물론 뭘 하느냐의 문제가 다를 수는 있지만 판도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우울증에서 멀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어플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 중독일 정도면 의미 없는 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쏟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것에 시간을 많이 쏟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육체적인 활동도 줄어들 테고 그럼 해도 좀 덜 볼 테고 밤에 잠도 좀 덜 잘 테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육체적인 상황을 컨디션을 아주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에는 좀 저는 무게를 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몸과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하강나선을 끊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그걸 끊어줄 행동을 좀 변화시켜줄 요소가 좀 적지 않을까. 중독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관계가 아주 무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관계가 원래 있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근데 현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관계가 오히려 현실 관계를 점점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미 중독이 될 정도의 과의존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관계가 있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우울한가 또 그걸 또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은데요. 혼자 있기 너무 좋게 해주는 애가 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저는 의존하는 편이니까 이것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어도 이 SNS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제가 산책할 때도 이걸 통해서 심지어 요즘 거리나 이동 구간을 기록하면서 하는 어플들 있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강나선에 있을 때 비교를 해가면서 음악도 뭐 나 혼자 듣고 세상이 뭐 이래 이렇게까지 가면은 더 계속 악화가 될 것 같고 뭐 핸드폰 때문에 이렇다 핸드폰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계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 현대의 모든 기술을 집약시킨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가진 문제는
결국은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하는 것도 다 보면 스마트폰이 어딘가에 껴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유를 모르는 병을 알았을 때 이것도 원인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처럼 그 모든 원인이 뭐 스마트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얘기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그거 안에 뭐를 하냐가 진짜 문제인데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집약돼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스마트폰 없을 때 게임 중독 심각했었죠. 그 다음에 인터넷 할 때 인터넷 중독. 그렇죠. 그 다음에 SNS 중독.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한 번에 다 다 할수 들어있는 있어. 거야.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 기계는 진짜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위험한 기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너무 편해. 그러니까 옛날에 PC도 뭐 키고 끄는 게 공간적인 제약도 어쨌든 있고 인터넷도 좀 느렸고 뭐 조작하는 것도 좀 이거보다는 불편했을 때 이거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가르쳐줘도 뭐 몇 개월 3살짜리 애기들도 다 하더라고요. 애기들도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만약에 안 좋은 요소가 있다면 더 빠르게 번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계속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울증이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요새 그 지하철 풍경 이런 거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승객 모두가 이렇게 다 스마트폰 조그마한 화면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사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모두가 앉아가지고 요 코딱지 아니구나. 손바닥만한 것만 이렇게 딱 보고 있고 옆에도 안 보고 밖에 뭐 풍경도 안 보고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세요? 그런 장면 지하철에. 저도 그러고 있어서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좀 너무 정없고 개인주의에 이렇게 또 다양성도 없이 뭔가 획일화된 기계 문명에 빠진 뭐 그런 사람들로 좀 보이지 않나요? 그 풍경 자체가? 아니,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시절을 겪었던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삭막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너무하다. 전부 다 고개 그만 숙이고 보고 보고 있네. 보고 있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도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 나라가 뭐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지만 무슨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쓰고 있으니까. 아무도 표정을 알 수 없는데 책을 보든 핸드폰을 보든 눈을 감든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게 느꼈는데 지금 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냥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시대에 따라 이렇게 행동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그런 거다. 풍경은 당연한 네.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 풍경이 창밖을 볼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지하철 타면 밖에 눈을 볼 게 들 때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앞에 사람 쳐다봐야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리고 버스도 뭘 째려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뭐 버스나 이런 거에 대한 심상이 어릴 때 버스 밖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맞아.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내버스 타면 다 건물 회색 건물이고 밖에 다 똑같이 차밖에 생겼고 없지. 이 동네 가도 파리바게트 옆에 가면 맥도날드 옆에 가면은 스타벅스. 뭐 스타벅스 이런 식이고 저 동네 가도 그 풍경이 너무 다 똑같아. 시내 풍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밖을 뭐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없으니 더 이렇게 더 좋은 나만의 좋은 거를 보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스마트폰만 보는 풍경을 비판하는 캠페인 같은 그 포스터가 맞아. 있었어요. 했어.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간 거를 싫어하는 기성세대들의 눈살 찌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0년 전에 지하철 풍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명은 신문 봐. 한 명은 휴대용 게임기로 게임하고 한 명은 CD 플레이어로 음악 듣고 가사집 보고 한 명은 사진관에서 방금 인화해 온 사진 이렇게 꺼내보고 한 명은 수첩에 적은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어떤 사람은 연습장에다가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누군가는 소설책을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20년 전에 그렇게 다양한 걸 하면 되게 풍경이 좀 다양해 보일 거예요. 그럴 수도 뭐 누구는 있죠. 책 보고 사진 보고 근데 사실 모든 것을 지금 그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제가 있어. 얘기한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누구는 스마트폰으로 그림 그리고 있을 수도 네네. 있고 누구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같은 하드웨어지만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드웨어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것뿐이지 획일화된 풍경 때문에 비판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하철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쓸지 아니면 대부분 게임, 동영상, SNS에만 빠져 있다면 이제 그게 진짜 문제겠죠. 근데 왜 게임하면 안 되나요? 나 맨날 게임만 하는데. 게임 뭐 그러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 지하철 탈 때는 출퇴근하는 분들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또 게임에 집중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들어서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책을 읽어야 좋은 거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안 좋은 거고라는 생각 자체가 좀 이제 옛날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왜 꼭 생산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책 뭐- 보는 건 생산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멍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책과 스마트폰 사이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한다면 저는 책에 비중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취향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책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보다 책을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우울증에서부터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게임이나 동영상이나 SNS에만 빠져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보단 우울증이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게임, 동영상, SNS에만 빠져 있다. 이러면 이제 우울증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면 스마트폰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스마트폰을 만약에 하루에 4시간 쓴다고 할게요. 많이 쓰는 건가요? 4시간? 잠을 8시간 잔다고 하면은 이제 16시간 중에 4시간이면 25%니까 꽤 많은 시간이겠죠? 식사 시간보다는 많을 테니까. 자, 4시간 쓰는데 엿장수님은 4시간을 어떻게 쓰냐? 스마트폰으로 화상영어 수업 30분, 개인 블로그 글 작성 30분,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1시간, 뉴스 어학 팟캐스트 청취 1시간, 그다음에 이북으로 독서 1시간. 이렇게 4시간을 쓴다. 그리고 아마존은 페이스북 1시간, 인스타그램 1시간, 유튜브 1시간, 게임 1시간.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존. 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가지고 물어보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걸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사실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화면의 크기하고 조작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생산적인 일을 오래 하는 데는.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제 오래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재미나 흥미 위주의 앱을 너무 오래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제가 좀 전에 재미나 흥미 위주의 앱을 많이 쓸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SNS 많이 하면 우울해질 수 있죠. SNS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 빼고 다 행복하게 잘 사네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맞아. 게시물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행복하고 적으면 막 기분이 상하고 SNS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막 질투도 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은 광고 수익이 중요하니까 사용자가 오래오래 SNS에 머물도록 추천 게시물 이런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의식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SNS를 점점 오래 하게 되고 더 우울해질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팔로잉 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뉴스 피드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면 왜 맨 아래 홈 아이콘이 있고 하나 오른쪽 거, 그러니까 인스타는 추천 게시물들,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워치라고 유튜브처럼 영상 나오거든요. 그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유머 모음 베스트 게시판 보듯이 보는 거거든요. 아, 내 지인들의 피드보다는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추천으로 네. 뜨는 것들. 네. 네. 너무 흥미 위주로 보시네요. 우울증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많지 않아서 별로 새 소식이 없어요. 그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하면 거기에 있는 흥미 위주의 게시물을 많이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올해 인스타에 되게 배신감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들 뉴스피드를 다 보잖아요. 그럼 이게 스스로 추천 게시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아, 새 게시물을 다 봤는데도 네. 계속 뭐가 새로운 게 뜨는 거예요. 추천 게시물.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저는 제가 팔로잉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글을 남겨서 그게 계속 나오는 줄 알았어요. 스크롤을 계속 올리면서 보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거 내가 팔로잉하는 계정이 아닌데 왜 이런 게 보이지 했더니 아, 광고 같이. 올해 언제부턴가
팔로잉 하는 사람들의 새 소식을 다 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 상태에서 추천 게시물로 넘어가요. 그래요? 네. 그럼 아마존님은 적이- 더 많이 보겠다. 이제 그걸 깨닫고 안 보는데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팔로잉한 계정이 몇 개 없으니까 광고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피드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기도 바쁜데. 그쵸. 저는 다 못 본 적이 없나 봐요. 그냥 거기 어. 팔로잉하는 분들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저를 잡아 놓으려고 그런 짓까지 하다니 솔직히 좀 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계속 사용자 묶어 두려는 거는 그 유튜브도 뭐 자동 재생, 그다음에 추천 영상 알고리즘 이런 걸로 요새 한번 키면 몇십 분 막 순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는 스마트폰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지연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미루고 딴짓하는 거. 네. 스마트폰이 늘 곁에 있으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나 중요한 거 뭘 해야 돼. 근데 하기가 싫어. 그래서 스마트폰 잠깐만 보고 할까? 정신 차려보면 1시간 지나가 있죠. 그 시간이 한 그렇게 시간만 빨리 지나면 가요. 다행이야 진짜. 자, 또는 열심히 뭘 했어. 그러다가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해야지. 스마트폰 잠깐 볼까? 정신 차리면 1시간 지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기 비하에 오늘은 망했다. 그냥 놀자. 그럼 이제 또 내일에 나는 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피곤한 그 일상생활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퇴근하고 집 정리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누웠어요. 그 몸이 피곤하겠죠. 그럼 자야 되죠. 근데 뭘 보죠? 스마트폰을 영화. 보죠. 영화건 뭐건. 그러면 스마트폰의 청색광이 인체의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아하.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손가락이랑 눈은 계속 재미를 찾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굉장히 피곤하고 뭐 회사를 가건 어떤 업무를 하면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누웠어요. 그러면 자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을 또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성 피로가 생겨가지고 해야 될 일도 잘 못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운동 부족, 비만, 주의력 장애 등 삶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하니까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면 얼른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해결책을 알아볼 시간인데 이거를 한번 처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이게 좀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과의존하는 사람이지만 긍정적인 거 열심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중독되셨다면 너무 핸드폰을 보면서 뭐 한 가지 이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요것도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하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 중독에서 벗어나 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이런 것 같아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의 어떤 사연, 본인의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그런 것도 이야기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둘로 나누는 거라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 더 기대해 주세요. 해결 방법이 나온답니다. 안녕히 계세요.